네, 윤기 씨. 네. 잘 지내시죠?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바쁘게 잘 이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1탄에 이어서 네. 1탄에 이어서 2탄을 시작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쩌다가 트로트 가수가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쩌다가 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이후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코미디언이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미스터 트롯에는 왜 나갔어요? 개그맨이었는데 트로트 가수가 하고 싶으니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 위대한 탄생이라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엄청 예전에. 알아요. 그때 한번 제가 김태원 씨가 사회보고 네, 저기 네, 심사, 심사위원했던 거기 나갔고. 거기도 한번 나갔었죠. 아, 근데 그때는 MBC 코미디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막 뭐라 그럴까 막 크게 막 부담이나 막 간절하고 막 그래서 나갔다라기보다는 그냥 MBC 코미디언 생활을 하고 있는데 MBC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번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다르죠. 사실 시간이 뭐 20대 중반이었고 사실 뭐 아직 세상의 쓴맛을 많이는 느껴보지 못한 나이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막중한 어떤 막 무게감이 없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뭐 10년 이상 지나고 저도 이제 뭐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도 들면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고 미스터 트롯은. 네. 본인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이 차별화된 경쟁력, 그러니까 차별화된 없는. 경쟁력, 예, 예. 유쾌함이죠. 네, 유쾌함.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관계자분이 이제 연기 씨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르네요라고 이제 뭐가 다르지? 다른 분들하고 내가 다를 게 없는데 저는 이제 거의 사회자가 된 거죠. 왜냐면 제가 원래 그 직업을 했었으니까 그냥 사회 안에 내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즐거우신가요? 이런 건 나도 하지만 저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아 어머님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파마 잘 됐네요. 옆에 어머님이랑 같은 미용실이세요? 똑같은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관계자분은. 항상 그런 식이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대기실에 있으면은 뭐 마가렛 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사탕 같은 거 속주머니에 넣고 올라갑니다. 대기실에 있으면 제가 안 먹고 올라가요. 이것도 하나의 저희 수단인 거죠. 예,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왔는데 뭐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인데 이제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배고프시죠? 예.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 지금 마가렛 꺼내 드리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시죠. 사실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제가 해왔던 어떤 그런 코미디에 대한 아니면은 뭐 사회자에 대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차별성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수로서 이제 초대가 돼서 이제 가수 무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늦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관계자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회를 보시려고 원래 했던 분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연기 씨가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제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사회 봤어요. 사회 보고 무대는 또 무대대로 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 거죠. 만약에 쌀이 있다. 쌀. 혹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손 들어. 그럼 쌀 드리는 거야 그냥. 네. 그냥 집에 혹시 쌀이 부족하신 분 하면은 그거는 부족하신 분들이 뭐 요즘에 쌀 부족한 집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쌀이네. 근데 이 쌀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판단하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못 받은 분이 서운할 수도 있잖아, 조금은. 근데 그거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약간 장난스럽게 가는 거죠. 혹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굶고 있다 하시는 분? 그러면 손을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 하지만 그만큼의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 들면은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한테 주면은 옆에 계신 분들도 덜 아쉬워하죠. 이제 이런 노하우들 이런 거는 엄청 많죠. 결혼식 축가가 의뢰가 들어온다. 아 그래요? 사회자 구했습니까? 아니요 왜요? 네, 사회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축가가 들어왔지만은 저는 그냥 사회가 서비스입니다. 그냥 가서 사회 보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고 혹시 축가 있나요?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축가 한 곡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IQ가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하네. 잘 모르겠어요 IQ. 맞아, IQ는 어디 잘 어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좋아? 뭐 어떻게 그런 걸 떠올려서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어라고 많이 듣는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했으니까 계속 그게 연습으로 되나요? 돼요. 아, 연습으로. 처음에 제가 개그맨 합격이 됐을 때 저도 물론 공채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네.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있었거든요. 동기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어떤 과장된 말을 했을 때 이 표현력이 이거잖아요. 아, 야, 거짓말하지 마.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야, 말도 안 돼. 야, 뻥치지 마. 이 정도가 다였잖아요. 근데 그 개그맨 동기 형은 저보다 대학로에서 훨씬 오랫동안 훈련을 할 형이에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야, 차라리 공룡이 살아있다 그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엄청 충격이었어요. 아, 야, 이 표현법은 뭐지? 그래서 그 형이랑 이제 제가 대화 신청을 했죠. 형, 네. 나는 제가 좀 비교적 일찍 된 케이스예요. 군대에도 갔다 와서 24살이 됐으니 남잔데. 형, 이게 무슨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모든 표현을 돌려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뭐가 타 왔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 한번 돌려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식당에 갔는데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 이 집 별로네 뭐 이러잖아요. 개그맨들은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간에 그 말이 표현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네. 그 다음 단계. 그 약간 충청도식 같은 느낌인 거죠. TV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주인은 기분 안 나쁘겠다. 안 나쁘지 뭐. 나가도. 자리할 때도 보면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 따라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줘 하는 것보다 뭐 충청도식이나 돌려치는 그런 거잖아요. 너 많이 바쁘니? 뭐 이런 거죠. 아니 형 자리 비어가지고 많이 바빠? 이러면 이렇게 모든 걸 돌려서 치는 거야. 그게 더 센스 있어 보이는. 근데 진짜 실제로 센스 있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진짜 42시간 회의해 본 적도 있어요. 이것보다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회의하다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웃어, 동료들이. 재밌다. 근데 요걸 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하루 종일 찾는 거야. 한 3시간 찾다가 안 나오잖아? 그럼 요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센스 있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런 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일을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보면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 순발력이라는 게 그렇게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기도 해요. 진짜 가능해요.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태까지. 진짜 가능합니다. 결혼식도 보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식순이라는 게. 그 안에서 웃길 수 있는 게 50가지가 넘어요. 많이 있어요. 그냥 간단한 것만 해도. 그냥 뭐 신랑 누구와 신부 뭐 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신랑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하면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의 제1회 이것만 넣으면 돼요. 제1회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닌 건데 그냥 하고 넘어가면은 누군가는 웃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부 측한테 가서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신랑 측 같은 가서 인사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하객한테 인사하잖아요. 여기 원래 끝이잖아요. 그냥 하나 넣는 거야. 오늘 힘들게 사회하러 와주신 사회자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자는 돌려가지고 인사시키고 상호 인사.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남한테 즐거움을 주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되게 좋아요. 본인이 되게 그거는 행복하게 어렸을 느끼나 때부터 봐요. 그랬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고. 학창 시절에도 항상 이렇게 친구들 많이 재밌게 해주는 친구였겠네요. 많이 제가 전교회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고3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인기 투표로 아마 됐을 거예요. 공부는 일찍 포기하고. 공부를 이제 포기하고 담임 선생님이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나 선생님 저 안 나간다.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안 나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온 거죠. 후보자를 받는 한 명이 이제 자신해서 나와 있었는데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냥 저 이름을 써서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들도 많이 재밌게 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얼굴도 준수하고.
나쁘지 않은 정도죠. 네. 처음으로 이제 먼저 저보다 나왔던 애가 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회장 할 테니까 연기야 네가 회장하는 건 어떻니? 난 너와 투표를 겨뤄보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어요. 정교회장. 아까 또 말 많이 하셨을 때 약간 좀 그러셨다고 하셔가지고 걱정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제도 프로그램 녹화가 좀 있었고 이제 환경적인 좀 힘든 개인적으로 이제 더위를 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습식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원래 많이 타는 거예요? 많이 아니면 타요. 어떤 네. 영향인 거예요? 더위를 원래 좀 많이 탔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추위는 잘 안 탑니다. 네, 추위는 잘 안 타고 그럼 저의 거꾸로 최고의 진가는 겨울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까 그 공황장애는 다 나은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일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나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다, 나는 열심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좀 이제 혼자 이제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킨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 당시에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그게 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보다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 그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되게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아까 유튜브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는 게 뭐 음악 찾아 들을 때나 아니면은 제 거 중에 제일 많이 검색되는 건데 실화 탐사대 뭐 이런 실화 탐사대. 실화 탐사대. 실화. 네, 실화 탐사대 뭐 추정 60분 뭐 그런 사건 사고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사고를 많이 당하신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뭐 예전에 다큐 같은 거 보고 정말 열심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떤 그분들의 열정 그러면서 그게 저는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들보단 내가 좀 상황이 낫구나. 상황이 좀 낫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다른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떴어 말고도 동네 오빠 어차피 같은 노래도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비결이 뭘까요? 동네 오빠 같은 경우에는 작사는 일단 제가 참여를 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노래 풍 있잖아요. 노래 풍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트로트 곡에도 한 음을 오래 끄는 게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트위스트 기반의 어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트위스트 기반의 어떤 되게 신나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고 그거를 알고 보니 온 상태 작곡가 친구들이 수렴을 해줬고 가사는 제가 좀 많이 참여한 부분이 있고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그쪽 전속 작곡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쪽 이제 아티스트들을 많이 도와주죠. 고맙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해석이 안무도 저는 받아서 연습하고 안무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연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1차 스케치를 해주시면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같이 짭니다. 안무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포인트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 낸 의견이 수렴된 게 많아요. 동네 오빠 같은 것도 포인트가 옆으로 가는 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가는 게 다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에 원래는 이제 뭐 안무팀에서 내준 안무가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데 조금 더 통통 튀고 싶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연기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개그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개가수로 개그맨 플러스 가수로 계속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그맨 시절 때는 꽁트로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지금은 멜로디로서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즐거움을 드리는 딱 그거예요. 저는 즐겁고 유쾌한. 저도 느린 노래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연습하면 뭐 정통 트롯이나 저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실력이 안 되겠지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그렇게 통통 튀고 무대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웃음을 줬으면 좋겠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또 안무를 짜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걸 짜가지고 또 즐거움을 줘야 되나 이게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죠. 무대에서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뭐 나이가 40인데
힘들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춤추고 너무 동안이셔요. 네, 또 이제 뭐 청담동 샵에 갔다 오면 이제 한 6살은 어려집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뭐 진짜 춤추고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오는 게 굉장히 그 시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런 거는 솔직히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또 창의적인 동작과 퍼포먼스로 즐거움을 드려야 되나. 근데 계속 해봐야죠. 흔들리거나 뭔가 이렇게 방황할 때 마음을 다잡아주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좌우명이 혹시 있을지. 솔직히 저는 좌우명은 없어요. 진짜.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편하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는 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버틸 수 있으려면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자기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개그맨 시절로 치면 제가 무명 제가 2008년에 데뷔했거든요. 네. 2008년에 데뷔해서 굉장히 지금 16년 차니까 연차로 치면 근데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이제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코미디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력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는 실력적으로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나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오로지 이 직업 연예인 아니면 개그맨이라는 게 놓는 게 두려워서 그러면 못 버티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기 판단이 되게 냉철해야 됩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없고요. 올해 바라는 점은 있죠. 소망까지는 어떤 바람이 바라는 있나요? 작년만큼만 하반기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작년 하반기 때 감사하게 정말 많이 불려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현장.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에가 코로나 끝나기 전 아니에요? 끝났는데 예. 이제 현장이 풀릴 시점이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처음으로 그렇게 현장 무대를 다녀봤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팬카페 이름이 연기 흥신소 맞아요? 네, 흥신소. 예. 거기 출근하는 팬들을 위한 덕담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 자리에 감사하죠. 빌려서. 예, 우리 흥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진짜 친구 같이 지내거든요. 친구 생일 파티도 막 그렇게 뭐 팬미팅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파티룸 같은데 빌려가지고 각자 음식 막 사와가지고 막 일단 뭐 인증샷 같은 거는 푸드럭 찍지만 파티 같은 거 하는구나. 그냥 파티 예.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저를 기본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라는 애를 명분 삼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곳이에요. 진짜. 네. 제가 없어도 본인들끼리 잘 놉니다. 잘 놀고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물론 저한테 보내주시는 마음은 당연히 감사한 거고 제가 뿌듯했던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심심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만난 다른 사람 정말 재밌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떠들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카페다. 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정말 재밌게 웃고 떠들 너무 좋다고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자주 안 나나요? 네,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세요. 근데 팬카페 이름은 연기 흥신소 맞죠? 연기 흥신소가 맞죠. 예. 네, 그거 보고 어떤 분이 카페 회장님한테 진짜 이제 남편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그런 진짜 흥신소 아니고 가수 연기라는 사람의 팬카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잃어버린 떼인 흥 찾아드립니다. 해가지고 흥신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름이 너무 좋다고요. 팬들이 지은 거죠? 이름 연기 흥신소. 예. 팬들도 순발력이 좋은가 봐. 순발력 좋아. 유쾌하고 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32도 막 떼약볕이 내리지 했는데도 예. 막 춤추고 막 제가 끝나고 저 뒤에 가수분도 있잖아요. 자리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다 박수 쳐주고 일어납니다. 와. 트로트피아 우리 또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 영상 인터뷰 같은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좀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같은 스케줄이 쉬운 스케줄이죠. 왜냐면은
차 타고 오면서부터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뭐 먼저 하신 영상도 봤고 그래서 오늘 스케줄은 굉장히 쉽겠구나. 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이거든요. 앉아서 그냥 터는 거. 앉아서 터는 거. 앉아서 터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전문용어다.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뭐 에피소드 그거 좀 재밌게 좀 각색해서 얘기해도 되는 것이며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원한 환경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요거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잘 놀다 갑니다라는 오늘 평을 하고 싶습니다. 떴다 떴어 됐다 됐어 떴다 됐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진짜가 왔다 가짜는 가라 지금부터 달려가 보자. 아니 날아가 보자. 오늘 밤엔 달이 뜨고 내일 아침에 내가 뜨고 이 자리에 내가 떴다. 나를 보면 가슴 콩닥 너를 보면 미소 빵긋 각장 근심 이젠 없다. 떴다 떴어 됐다 됐어 떴다 됐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진짜가 왔다 가짜는 가라 지금부터 달려가 보자. 아니 날아가 보자.